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차병원 신장내과 이미정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만성 콩팥병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콩팥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디에 좋다라고 하면은 그 음식만 너무 계속 드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좀 속이 상할 때도 있는데요.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음식이든지 좀 골고루 드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성 콩팥병이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단계마다 필요한 영양소라던가 제한해야 될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한 후에 식이요법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염식은 만성 콩팥병의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단계에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방법이고요. 저염식이 중요한 이유는 콩팥은 수분을 배설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시면은 그 과도한 염분이 수분이 배설되지 않고 몸 안에 계속 축적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서 혈압도 오르게 되고 몸이 붓는 부종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고혈압은 만성 콩팥병의 굉장히 큰 위험인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염식을 하지 않고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그것이 또 콩팥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염식을 가장 기본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저염식의 목표는 하루 5g의 소금을 섭취하는 건데요. 실제로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는, 우리가 짠맛을 느낄 수 없는 쌀이라던가 그러니까 밥이라던가 면이나 빵 같은 데도 사실은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끼당 한 소금 1g 정도만 섭취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소금 1g이라고 하면은 티스푼으로 했을 때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끼에 5분의 1 티스푼의 소금 을 사용한다?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까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철저하게 저염식을 하시면서 입맛을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물을 먹지 않고 젓가락으로 국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물에 굉장히 많은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국과 찌개 같은 경우에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우리 어머님들 이제 음식 하실 때 다 하시고 마지막 간은 소금으로 한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소금에는 나트륨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 5분의 1 티스푼이 간장 1 티스푼,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하면은 3분의 2큰술과 맞먹을 정도로 소금은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나트륨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을 하실 때는 가급적 소금은 이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완전히 맞지 않더라도 약간 새콤하거나 아니면은 겨자 같은 것들을 써서 톡 쏘는 맛을 내거나 하면은 좀 입맛을 잃지 않고 식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양념들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혀가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지만 또 적응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 같은 거를 드셨을 때 어르신들은 그게 굉장히 짜다고 느껴지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주 먹는 국물 음식과 피자를 비교해 보면은 국물 음식의 나트륨 함량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만큼 혀가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간을 충분히 두시고 실천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콩팥은 피를 걸러서 소변을 만들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콩팥에 물이 잘 가지 않으면, 혈액이 잘 가지 않으면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탈수가 되는 것은 콩팥에 굉장히 좋지 않아서요. 탈수가 되지 않도록 갈증을 느끼시면 바로바로 물을 드시는 습관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환자분들께서 진료실에 오셔서 물 많이 먹으면 콩팥 좋아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나 콩팥이 약한 분들,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셨을 때 혈압이 오르거나 몸이 붓는 부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갈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만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액투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량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드시는 물이 다 바깥으로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아서
투석하고 투석 간 사이에 그 잉여의 물을 몸에 그냥 갖고 계셔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석하고 다음 투석 간에 그 체중 증가가 3kg 정도 이상은 되지 않게 조절하시는 게 좋겠고요. 혈액투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갈증을 느끼실 때 물을 드시는 것보다는 좀 적은 양으로 갈증을 더 효과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얼음을 드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칼륨은 콩팥으로 90% 정도가 배설이 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칼륨이 배설되지가 않아서 몸에 축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혈청에 칼륨 농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칼륨은 채소나 과일에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콩팥병 환자는 채소나 과일 못 먹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모든 환자분들께서 제한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고요. 만약에 환자분께서 검사를 하셨더니 혈청 칼륨이 높다라고 주치의 선생님께 들으신 경우에는 너무 높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좀 제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칼륨은 채소의 껍질과 줄기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를 하실 때 채소는 껍질과 줄기를 벗겨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칼륨은 물에 녹기 때문에 채소를 물에 담갔다가 칼륨을 제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끓는 물에 데쳐서 한번 씻어서 사용하시면 칼륨을 좀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좀 유달리 높은 고칼륨 과일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나나라던가 키위, 그리고 연시 곶감 할 것 없이 모든 종류의 감, 그리고 고구마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사과, 배, 귤, 그리고 포도나 딸기 같은 데에는 칼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당량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칼륨 과일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칼륨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사과 반쪽 정도, 귤 1개 정도로 이렇게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칼륨 제한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칼륨이 우리 몸의 근육, 특히나 심장 근육에 영향을 미쳐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일으키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심장 마비까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칼륨이 높은 환자분들은 식품을 좀 제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염식은 꼭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성 콩팥병 단계에 따라서 식이요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잘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